공부할 것은 화재 안전 홍보물 그리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하면 미술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바꿨어요. 다들 알고 있죠?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네. 선생님과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써온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화재 안전 자료를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자, 연소와 소화 단어 실험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연소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소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탈물질을 공급해야 연소가 됐고 산소를 공급해야 이 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분자 보여줬었죠. 왜 산소가 필요했는지 그것도 머릿속에 살짝 떠올려보고 발화점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발화점이 무엇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박사영? 물체가 타는 온. 물체가 불이 붙기 시작한 온도입니다. 발화점은 물질마다 어떨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쓰는 물질과 쉽게 말해서 땔감으로 쓰는 물질이 다르다는 것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소화가 들어가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화제 또는 소화시키다 할 때 그 소화가 아니라 이 소화는 어떤 때 쓰는 말이었죠? 불을 끌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탈물질을 없애면 또 소화가 되고요. 산소는 어떻게 하면 소화가 될까요?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그럼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소 차단의 예시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산소 차단. 이불 같은 걸로 바꿀 때 아주 유용합니다. 순간적으로 산소가 많이 차단되어서 소화가 됐습니다. 또 발화점과 관련된 거 말해볼 수 있을까요? 정문진. 물을 부어요. 그렇죠. 물을 부으면 왜 발화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이 꺼져요. 불이 왜 꺼지는지 우진이가 설명을 좀 하기 어려울 것 아니,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지우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낮아져서 발화점 이하의 온도가 돼서 불이 꺼져요. 아주 유용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작용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을 뿌려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차단될 수 있는 것이고 산소를 차단하면서 탈물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소화의 세 가지 보통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고과 관련된 활동을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해볼 텐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화재 안전 자료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재 사고 사례를 찾아보고 두 번째, 화재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화재 안전 자료를 제작해 볼게요. 오늘 나만의라고 했는데 옆에 짝 있죠. 문서는 나루랑 같이 할 텐데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지금 옮겨볼게요. 선생님이 쭉 수업을 해보니까 디지털 도구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다가 혼자 만들고 싶어요. 화재는 사실 자주 일어나는 재해입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본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도대체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지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한다면 좀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반 보드에 접속해 볼까요? 보드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일단 짝의 도움을 받고 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 사례를 검색으로 찾을 때는 화재 또는 산불 이렇게 너무 간단히 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올리는데 링크만 올리는 게 아니라 화재 사고의 간단한 제목을 쓰고 원인과 결과를 써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유진이가 우리와 나름 관련이 있는 기사를 찾았어요. 기사를 링크를 복사해서 게시하면 편리하겠죠? 네, 벌써 지호가 하나 올렸네요. 지호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화재 사건을 올렸습니다. 중국분이요? 경복궁 화재 사건. 그렇죠?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네요. 160년 전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든 저 화재 사고도 사실은 한 60년 전 화재 사고로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옛날 사건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전체를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올라왔습니다. 그냥 제목만 올리지 않고 윤서나 지호처럼 간단히 원인과 결과를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호는 여러 개 올리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 3개 정도 자기 것을 표시하기 위해 게시물의 색깔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아까 연습 삼아서 올렸던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 너무 어렵다 짝 길이 한 개만 찾아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미디어 중에 하나만 올리셔서 다른 곳에 올려요. 나루도 잘 올렸습니다. 나루는 평소에 롯데월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 자체에 불이 났다기보다는 부속 시설에 불이 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 안 됐는데도 다양한 화재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진이도 수학여행 버스 화재라는 것을 올렸는데 나름 우리의 활동과 관련이 있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사람이 2명이 있으니까 강화도 캠핑장도 있고요. 시간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어서 더 찾고 싶은 사람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남으면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요약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윌튼 AI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안전수칙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안전수칙은 인류가 불을 사용했을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이건 없잖아. 맞아요. 사실은 이런 안전수칙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인명의 희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의 극장 화재든 선생님이 예전에도 안전지도를 할 때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마술쇼에 갔다가 장난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통과하다가 깔려서 200명 좀 안 되는 인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죠.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 원래 비상구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큰 동구에도. 그럼 비상구가 생기고 옆에 있는 이 시카고 극장 화재 사고로 인해서 통로의 간격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된다. 이곳은 영국에 있는 한 학교의 가스 폭발 사건인데요. 우리 가스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불탄가스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 냄새 기억나는 사람? 냄새가 어때요? 더러워요. 불쾌해. 그래서 불쾌하죠. 근데 실제로는 가스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스에 냄새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수칙이 생겼어요. 이때는 가스에 냄새가 없어서 가스가 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가 불을 켰어? 어떻게 냄새가 없고 색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안전수칙이 이런 희생으로 인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희생자가 우리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만의 안전수칙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 그 윌튼 AI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지식과 함께 연소의 3가지 조건이 있죠. 이런저런 배경 지식을 섞어서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는데 너무 길면 친구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지 않게 여러분만의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기억나나요? 이거는 특별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들어간 명령어의
이름인데 명령어를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억나나요? 선생님은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과 배경 지식과 AI와 함께 세 가지나 딱 만들어 봤어요. 과학 실험실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봤습니다.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이건 선생님의 본분이죠.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 진압해야 될까요, 내가? 네. 그건 안 되지. 내가 진압하다가 내가 불타버리면 너무 슬퍼하겠지. 섣불리 진압하지 않고 여기 있는 어린이들부터 대피시킨 다음 나도 도망갈 겁니다. 이게 안전수칙의 라마. 어렵나요? 선생님.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해보세요. 두 번째 보드에 올려야 됩니다. 안전수칙을 혼자 만들기 어려우면 AI와 상의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화재 안전입니다. 화재 안전. 지하철 화재 안전수칙을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드래그 복사 아까 보여줬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혼자 만들어도 좋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이 만들어도 좋고 너무 긴 사람은 리튼 AI에게 요약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잊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네, 됐어요. 좋습니다.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윤서처럼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프롬프트를 쓸 때 선생님도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본인이 필요한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떠올리고 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 그림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사람이 몇 명 들어갈 것인지, 어디서 불이 난 장면 또는 누군가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하는 그림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 조건을 더 추가해보고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내가 만든 수칙에 그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포스터로 만들어보세요. 맞아요. 포스터로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뒤에 그림 안 그려주세요. 그림을 안 그려준 사람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합쳐줍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려도 되고 그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 안 보이지? 이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두 사람이 한 개만 만들어도 좋아요. 서영이도 잘했는데 그 그림을 안전수칙에다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I는 원하는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하면 잘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불 그림도 괜찮네요. 귀여운 게 나왔습니다. 자, 본인의 안전수칙에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몇몇 학생들이 그림을 올렸기 때문에 풍요의 것은 여기 나와 있네.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미국 주택가에서 불난 것 같은데 소방관 한 명이 키가 지나치게 작긴 하지만 실제와 비슷합니다. 맞죠? 우리가 1학기 때 썼을 때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진 게 확인됐습니다. 자기 거 올린 사람은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댓글도 풀어줬어요. 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긍정적인 반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발표해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노은성 한번 발표해볼 수 있을까요? 노은성 잘했나 보죠? 나루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줍니다. 가연성 물질을 전기기구 근처에 두지 않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리를 비울 때 불을 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제 이름으로 선생님이 댓글 달아주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였어요. 안전수칙에 대한 삼행시. 안전과 관련되면 괜찮습니다. 요.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윤서 것도 한번 볼까요? 먼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윤서는 화재 중에서 산불과 관련된 것을 했는데 그림도 잘 나왔죠. 실제로 산불 중에서는
실화. 실수는 알죠? 실수로 불을 낸 것인데 윤서가 만든 안전수칙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산불 예방 안전수칙, 화기 사용 자제라고 되어있죠? 산림지역에서 캠프파이어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사용할 경우 주변의 인화성 물질, 불을 일으키는 물질을 없애고 바람이 약한 날에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산림에서 쓰레기나 인화성 물질 버리지 않고 중요하죠. 자연을 보호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산불 감시 및 신고. 산림 지역에 있을 때는 주변을 잘 관찰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불 초기 단계에서 빠른 대응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윤석 것도 괜찮아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윤서를 끌어주세요. 혹시 자기 거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승효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비상구 확인하기.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확인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지하철. 119에 신고합니다. 잘했죠. 지하철이지만 여기저기 이런 소리 있었죠? 안전수칙. 또 볼까요? 아연이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김아연, 경보기 확인, 대피 경로 알아두기, 불조심, 연기 피하기, 소화기 사용법 배우기, 문 열기 전 확인, 문이 뜨거운지, 불이 났을 때 문이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했고, 불장난 안 하고, 비상연락처,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헤어졌을 때 만날 장소를 알아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 돼서 화면을 덮겠습니다. 못한 사람은 좀 이어서 할게요. 화면 덮어보세요. 화면 덮어보세요. 자, 오늘 했던 활동과 관련된 마무리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와, 박수! 귀여워. 잘 보이셨어요. 내가 잘.